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써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쓰는데 만 하루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쓰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논문에 적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하루 정도면은 인트로덕션 부분에 초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트로덕션은 논문의 맥락을 설명하고 논문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제목 그리고 앱스트랙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본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도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논문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존 논문이랑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학술지마다 요구하는 단어 수 제한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보통 논문을 쓰고 나면은 전체가 한 6,000에서 8,000 단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인트로덕션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1,000에서 1,500 단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써라 하는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순서로 여러분들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은 독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상의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저는 한국 논문은 읽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가지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문법이나 표현 같은 거는 잘 신경 못 쓸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하얀 빈 종이를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나요? 아, 내가 과연 이걸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보통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논문이라는 게 생각보다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에다가 여러분들의 내용을 잘 넣기만 하면은 생각보다 좋은 논문을 생각보다 쉽게 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아니면 연구를 하시려고 하거나. 그런데 오늘은 저랑 같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연구인 프로젝트 P라는 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상이니까요. 공기 중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를 캡처해서 지하 공간에다 가두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볼게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워밍 혹은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논문을 쓰려고 한다. 그럴 때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쓸 것이냐. 논문의 인트로덕션은 사람마다 쓰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읽어온 논문들 그리고 제가 쓰는 논문들은 보통 3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인트로덕션이 오프닝, 기존 연구들,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논문에 대해서. 보통 오프닝을 1개에서 2개의 패러그래프를 잡으면 적당한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1개, 2개 정도의 인트로덕션을 가지면 좋고요. 나머지는 어떤 이제 컨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할애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인트로덕션을 써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을 쓰기 위해서 저는 보통은 블렛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각 문단의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다시 문단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오프닝을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진부하더라도 저는 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런 주제라면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글로벌 워밍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CO2 같은 그린하우스 가스들이 글로벌 워밍과 클라이밋 체인지를 만들어 왔다. 그런 얘기들로 첫 번째 문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단을 더 깊게 가는 것보다 이제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먼저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짜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으로부터 한 발 정도 더 나간 거고요. 저희가 하는 연구에 대한 맥락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CO2 캡처하는 기술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서 이제 기존 기술에 대한 리미테이션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리미테이션들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술인 프로젝트 P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점, 그래서 프로젝트 P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추후에 얘기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P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리미테이션들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 기술들이 굉장한 고온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넣을 만한 내용은 이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리터레처 리뷰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술인 이제 기술 P 혹은 뭐 프로젝트 P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좀 뉴트럴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맥락상에서 사람들이 왜 프로젝트 P, 테크놀로지 P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P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심어 주셔야지 이 P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문단이 되는데요. 여기 이 논문의 목적,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크니스와 컨트리뷰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인트로덕션의 스트럭처가 다 짜졌어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문단으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제너럴한 내용을 적을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적으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논문들을 읽으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내 논문에 접목시킬까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우선 여러분들의 논문을 쓰시고 거의 빈칸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른 논문들에 있는 내용들을 뭐 알맞게 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어떤 필요한 레퍼런스들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레퍼런스라고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논문을 뒤적거리면서 어떤 거를 여기다 집어넣을지 찾는 게 아니라 우선 표시만 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이제 이렇게 제너럴한 문장을 던졌으니까 그 다음엔 좀 더 디테일한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숫자를 다 찾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으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채워 넣을 거예요. 제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문맥을 이해하는데 충분하고 어떤 내용들을 쓰고 싶은지가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흐름이 끊기지 않은 채로 계속 문장을 써 나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단을 좀 더 가져가고 싶으시면 좀 더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한번 더 적어볼까요? 이 정도까지 적었는데 사실 지금 당장 뭐라고 적는 게 좋을지 좀 막막한 생각이 들거든요. 뭐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딱히 드는 생각이 없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이거를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좀 흐름이 많이 끊길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첫 번째 문단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거예요. 뭐 새롭진 않죠. 굉장히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고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 P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오프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기술들이 이제 CO2를 캡처를 하는데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예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테크놀로지 A, 테크놀로지 B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리터러처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 여기에 관련 내용들을 뉴트럴하게 적으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세히 적으실 수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논문들을 찾으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저처럼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적을 수도 있지만 이런 기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임팩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CO2 캡처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임팩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문단을 작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테크놀로지 A와 B의 한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나면은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리터러처 리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 페이퍼의 핵심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스터디들, 관련 스터디들을 여기에다가 요약해서 적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스터디들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런 스터디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여러분들의 연구, 프로젝트 P 혹은 기술 P가 어떻게 그런 스터디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이제 전초 작업인 거죠. 같은 방법으로 다른 리서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간략한 리터러처 리뷰가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술인 테크놀로지 P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가능한 뉴트럴한 방법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트럴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앞에 있는 문단들이 여러분들의 기술 P를 좀 더 부각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하실 부분은 기존 스터디들과 어떻게 다른지,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 문단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적으시면 돼요. 왜 이 논문을 쓰는지. 예를 들면은 이 스터디가 왜 기존 스터디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페이퍼가 좀 새롭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논문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 라는 식으로 좀 약간 광고 같은 부분을 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를 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의 전체적인 틀이 보이고요.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에 어떤 내용들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지, 어떤 논문들을 더 찾아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클리어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 이렇게 러프하게 작성되어 있는 이 논문을 가지고서 이제 문장을 교정하고 그다음 관련된 자료를 찾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X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 자료들을 집어넣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하루 정도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양한 논문들을 읽으면서 자료를 충분히 조사했다는 가정하에 자 이렇게 논문 인트로덕션의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초안을 작성하는데 하루가 걸려도 논문을 쓰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게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트로덕션을 좀 더 수정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기초 작업을 어느 정도 해두면은 수정하는 거는 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은 논문의 다른 부분들을 작성하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